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노아 홍수에 대해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족보였어요.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역사 기록 방법으로 성경이 이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전환점이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첫 사람은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 첫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흘러왔다는 것이고 그 첫 사람 이후 많은 사람들은 사실로서의 기록이지 그다지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족보는 마지막 사람을 찾아내는데 이 마지막 사람이 이제부터 시작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와 10장의 노아의 족보에 적용하여 살펴보았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4장과 5장을 걸쳐 나타나는 상반된 두 계열을 찾아냈었습니다. 이제 이 두 계열은 성경이 두 축이 되어 흘러갈 것이라고 방향 설정도 했어요. 즉, 가인 계열 세상 문화와 셋 계열 하나님 문화였습니다. 폭력이 다스리는 사회와 사랑이 다스리는 사회였어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가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회 셋 계열이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노아 홍수입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죠? 5장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 셋 계열이잖아요. 족보까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문화를 발전해 가고 있던 이 예배 공동체의 셋 계열을 포함해서 가인 계열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받은 것이 6장의 노아 홍수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창세기 5장 이후 왜 노아 홍수인가를 푸는 것이 이번 주 공부의 관건이랍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우선 우리가 늘 궁금했던 것부터 건드릴 겁니다. 노아 홍수 사실이었나? 라는 질문이에요. 홍수가 난 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을까? 온 세상을 뒤덮을 만한 물이 하늘에 있었는가? 방주는 대홍수를 견딜 만큼 견고했나? 노아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많은 민족이 나올 수 있지? 등 많은 질문들을 노아 홍수가 가지고 있어요. 노아 홍수가 왜 있었는지 그 의미를 찾기 전에 이러한 사실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아 홍수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사실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믿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아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믿고 계신 건가요? 모든 질문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번 주에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답을 드릴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는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에게 성경을 사실로 믿게 된, 받아들이게 된 계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노아 홍수를 사실로 믿은 후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창조 과학의 여러 토픽 중에 최고 토픽이 바로 노아 홍수인 거예요. 이 노아 홍수의 쟁점은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는 점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했어요. 노아 홍수는 단순히 비만 내린 사건이 아니라 격변이랍니다. 양적으로는 전 지구적인 홍수이고 질적으로는 땅이 파괴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 물이 창일하다가 서서히 빠져 마르기까지 1년하고도 열흘 걸린 사건이에요. 정말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였는지 먼저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대격변, 대홍수에 대한 기억이 지구상 대부분 민족들의 신화나 전설 속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 속에 이집트의 경전, 인도 산스크리트의 고어, 태평양 여러 민족들의 민담 속에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 호주,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전설 속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중 세계 최고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의 길가메시 왕이 남긴 점토판이 있는데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요족의 구전설화에는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사건 등 창세기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이러한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각 대륙으로 흩어져 살면서 이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구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노아 홍수의 과학적인 흔적들을 살펴볼 것인데 지질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는 곳이어서 지진하면 사실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죠. 그런데 일반적인 지진 말고 아주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그대로 넘어가기도 해요. 흔들려서 넘어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흔들려서가 아니라 단단했던 흙이 부서지고 깨지는 현상으로 건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토양액화라고 해요. 토양액화는 강한 지진으로 인해 토양이 마치 액체처럼 행동하는 현상인데 실제 1964년 니이가타 지진 때 토양액화 현상으로 아파트들이 그대로 뒤로 넘어간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도 땅이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도 대단했습니다.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죠? 네, 해일,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저 북극 아래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남극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8시간 걸립니다. 이때 쓰나미 속도는 시속 800km예요. 비행기 속도죠. 그러니까 쓰나미의 평균 속도는 640에서 800km로 비행기 속도고 그리고 쓰나미의 파도 높이는 최고 40m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요. 파도 높이가 40m다. 약 14층 아파트 높이예요. 엄청나죠? 지진 계측상 최고의 지진은 1960년도에 칠레 지진으로 강도가 9.5고 이때 쓰나미가 840km 속도로 15m 파고를 거의 유지하고 일본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2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칠레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남아메리카 아래쪽에 위치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쓰나미가 비행기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지진 쓰나미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인명사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3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때 쓰나미가 도착하는 데는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나요? 노아 홍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요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한 지진으로 단단했던 흙이 마치 액체처럼 행동하는 토양액화 현상이고 또 하나는 쓰나미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이 파괴되고 비행기 속도로 쓰나미들이 일어나며 파괴된 땅의 토양들이 여기저기로 운반하는 등 격변도 보통 격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현상이 진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질문이 생기시죠? 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지층이에요. 전 세계 육지의 80%는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육지의 80%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지층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혹 가보지 않았더라도 TV나 사진을 보고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지층의 깊이가 무려 1.8km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설악산 대청보까지보다 더 깊어요. 이 끊어진 지층들을 연결했을 때 길이가 무려 한반도의 4배인
이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이 바로 성경의 노아 홍수를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증이랍니다. 내일 자세한 이야기 이어집니다.